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문재인이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조국과 문재인이 실패한 이유와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참여정부 검찰개혁, 강금실 장관의 등장,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평검사들과의 대화,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해요. 검찰적법 개정, 그리고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기와 2기로 나눠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 책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 콘서트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검찰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검찰 국가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춘재 기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은 밑줄 치면서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3부로 나눠져 있으면 사람이 문제다. 이보다 나쁠 순 없다. 이게 언제 나왔냐? 2023년에 작년에 나왔어요. 검찰주의자 윤석열, 문제는 문재인이다. 2부에는 시간은 개혁의 편이 아니하다. 적폐청산의 달콤한 유혹, 윤석열 사단의 포획되다. 날아간 개혁의 골든타임. 다 날려먹었습니다. 마지막 3부, 민심이 바뀌다.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추미애가 쏘아올린 정권 교체론,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을까? 묻습니다. 검찰국가가 온다. 에필로그. 제가 이 앞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보다도 나쁠 순 없다. 가장 나쁜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바보들이죠.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잃어버린 시간,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는 조그만 섹션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이 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은 2011년 당시 깨끗한 법무부 장관 말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춘재 기자가.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가진 깨끗한 정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권 초반에 바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 줄을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6년 뒤 그렇게 말해놓고 6년 뒤 문재인의 신임 아래 그가 주도한 검찰개혁은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느라 정권 초반이라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조국은 개혁의 타이밍만 놓친 게 아니었다. 검찰의 힘도 역대급으로 키워줬다. 검찰개혁은 곧 검찰의 파워를 줄이는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다. 검찰개혁이 학자로서 오랜 소신이던 조국은 과도한 검찰의 힘은 직접 수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 확대를 수용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 8월 23명이던 특수부검사가 2년 만인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국은 2018년 1월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이고,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검찰이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수사였다.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은 힘을 더 키우게 되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져 있었다. 팽당한 사람들 봅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조국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겠죠. 팽당한 사람들 섹션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춘재 기자가.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 검찰 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함께 준비한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에 참여했었던 법학 교수와 법조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그 노무현 정권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15명의 학자와 변호사들이 참여한 국민성장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단을 2016년 9월부터 매 9월 말부터 매주 1, 2회 만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그해 연말 검찰개혁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죠. 추진단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냈죠. 그런데 하지만 당시만 해도 문재인 캠프는 그 안을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의 결론은 맨 끝내 문재인 3부의 맨 마지막 장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진심이었을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보세요. 그때 그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 달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마스터 플랜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누가 냈어? 문재인이 냈어. 전문가들은 문재인 캠프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는커녕 검찰개혁을 주도할 참모그룹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해요. 이 참모그룹, 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든 이 그룹들이 다 조언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됐다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검찰 조직을. 청와대의 트로이 목마들 정작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인사들이었다. 아까 그 조직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양요소에 Organizational Awareness라는 영양요소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우리말로는 조직인식 또는 조직인지 영양요소가 있거든요. 그 영양요소가 낮으면 이 조직을 파악하지 못해요. 이게 조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조국은 조직 파악력이 없다는 걸 말해요.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조직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청와대 트로이 목마들이 누구냐? 민정수석실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선임 행정관이 대표적이다. 검찰 사정을 잘 모르는 조국은 박형철과 민정수석실의 모든 업무를 상의했는데 이것이 조국의 발목을 잡게 된다. 다 상의했잖아. 박형철은 검사 출신이고 공안 출신이지만 윤석열과 아삼육인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트로이 목마로 청와대에 파견 나간 거예요. 민정수석실에. 그러니까 검찰의 세세한 걸 모르니까 박형철한테 다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 윤석열한테 그대로 넘어가서 윤석열이 조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국이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박형철이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완전히 트로이 목마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박형철은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휴가를 냈어요. 청와대는 그의 검찰 소환과 진술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조국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대인 이해력이라는 영양 요소가 있어요. IU라고 하는데 Interpersonal Understanding, 대인 이해력.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속은 거예요. 윤석열한테 속고 박형철한테 속고 이인걸한테 속았어. 이인걸 선임 행정관은 나중에 정경식 교수가 수사를 받고 저거 되니까 거기에 이인걸을 뭐라고 그랬어? 변호사로 선임했어. 이인걸을. 자기를 다 속인 놈이거든, 이인걸이. 그리고 정경심 교수 변호사로 선임했어.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해임했어.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거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여기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윤대진 얘기도 나와, 윤대진 얘기도. 그 다음에 박상기 얘기 나와, 박상기, 영혼 없는 법무부 장관. 이 박상기는 거의 등신이잖아. 이 사람은 얼마나 등신이냐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해. 여기 다 그 얘기야. 이 빨간 줄 친 거. 다 그 얘기야. 아유, 내가 진짜. 근데 조국이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